오늘 뵈니까 얼굴에 윤이 나시네. 아우,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보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소장님을 또 특별히 모시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그 공부 과정을 갖다가 뒤늦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은 교수님께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저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 건데. 지금 싸우자는 거야?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평범해서 더욱 특별한 해커스 합격생 인터뷰 진행을 맡은 민법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해커스 주택관리사의 합격생분을 모시고 주택관리사 시험과 공부 방법, 합격 노하우 등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인강 수강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권형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성남에서 관리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이 진짜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이 힘든 걸 갖다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가 맨날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요. 합격하신 분들이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따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택관리사 합격하신 권영섭 소장님하고 인터뷰를 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건 저도 궁금해요. 저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자면은 앞으로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관리사는 항상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널려 있다는 얘기는 뭐 쉽게 주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이 넓게 이렇게 있다는 문이 거죠? 넓게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 주는 거는 국가자격증은 함부로 그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만 국가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소장님이 지금 뭐 이걸 갖다가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다 취득을 해가지고 미래를 갖다 대비한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뜻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 설정한다는 점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걸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자, 근데 해커스는 그거 왜 오셨어요? 해커스는? 해커스는요. 네. 많은 그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커스는 교재가 단원별로 핵심 요약 정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르고요. 단원 요약 정리가 해커스만큼 잘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커스를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면 학원에 오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그 방대한 범위를 줄여야 돼요. 어차피 시험은 자격을 따 취득하는 것이고 기본 요건을 따 충족을 하는 건데 점수거든요. 그 점수를 따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량을 내야지 뭐 2000페이지 갖고 와서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교재에 틀린 부분을 갖다가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재는 합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합격으로 등을 떠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장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것이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방향 설정에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해커스 강의로 공부하고 이렇게 합격하시면서 해커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갖다 이렇게 그 장점으로 이렇게 그 들어줄 수 있나요? 커리큘럼,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강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보급 강의라. 그래서 하여튼 강의 부분들은 진짜 잘하십니다. 나름대로 제가 국보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교수님이 진행되는 대로만 공부를 하면은 고득점이 나오더라고요.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좀 판단이 합니다. 권 소장님께서 강사들이 뭐 국보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채찍이라고 제가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 우리 그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다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공부할 때 힘들던가요? 사실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옆눈질 겹눈질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게 되면은 공부가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념하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각이 나는 거고요.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중간중간에 빠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가장 그 커다란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점수가 안 올라갈 때. 그다음에 내가 이 길을 갖다 제대로 가는지 이걸 진짜 잘 이렇게 넘겨가시는데 강사진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냐면 그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합격도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기보다도 그냥 교수님 말만 믿고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수험생들끼리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 아니면 너가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교수님 강의 들을라? 또 교수님 하시는 그 문제집 또 볼라?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럴 틈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교수님 했던 자료만 성실하게만 보면은 고득점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딱 하나죠. 자신을 갖다 믿고 그다음에 수업을 딱 그대로 진도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소장님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주택관리사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주로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 되나요? 주택관리사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아파트 관리 소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150세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는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은 위탁사라든지 아니면 협회에 그 소장들 갖다가 모집하는 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참고를 하시면은 합격하시고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격을 취득하시면 꼭 공동주택 아파트만 가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오피스텔도 많고요. 네. 빌딩도 많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능력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합격생들의 어떤 그 친목단체 이런 데 부분에서 가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커스 같은 경우에도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 이제 동기 모임 같은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그렇게 한번 드릴게요. 수험 생활에 대해 난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체력 관리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그 신림동에서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체력이 상당히 문제가 같아요. 제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0일 동안을 갖다가 버텨보겠다. 그래서 의자에다가 몸을 묶어놓고 공부해 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쓰러졌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몸이 버틸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딱 주셨는데요.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쉬셔야 돼.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해커스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소장님이 특별히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나만의 별도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문제집을 제가 한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봤고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2번은 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2번을 먼저 보시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교수님이 강의가 어떤 강의가 나온다는 것까지 감을 잡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교재하고 문제집은 같이 하시고 뭐 별도의 뭐 내가 정리하는 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1차가 이제 저희가 세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1차가 세 과목이 민법이 있고 회계 원리가 있고 시설 개론이 있고 2차가 이제 관계법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실무가 있는데 그 일반 보통인들 진짜 그 전공을 안 해가지고 평범하게 공부하신 분들 1차에서 어떤 걸 갖다 이렇게 좀 주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 추천을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똑같은 비전문장들인데 처음에 접하고 용어가 정리가 안 되는 게 민법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민법이 어떤 그 변동성이 없어요. 문제의 변동성이. 회계라든지 시설계로는 공부를 해도 문제의 변동성을 살짝만 바꿔놓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민법은 변동성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교재하고 문제집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풀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민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수험생들한테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민법이 후자 과목이 됩니다. 저 민법 90점 맞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민법을 공부해 보세요. 소장님은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회계를 때 전공한 것도 아니고 건축공학을 때 전공한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비전공자로서 공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민법이라고 하는 건 변동성이 없다.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면 차라리 민법 위주로 공통 과목 잡아서 점수를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에 꽂아라. 네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니요. 역시 오늘은 그래서 국보급 그 강의를 그런 하시는 말을 것 하시면 같습니다. 아니 민법만 잘하신 게 아니에요. 회계는 85점이나 맞으셨어요. 그리고 대단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1차를 붙고 2차 시험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2차를 갖다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글쎄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께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수험생이 판단하게 되면 그 수준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교수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과목별로. 네. 그래서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부분들 아니면 문제집에 나왔던 특강 부분들을 요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합격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과목 선생님들이 전문가니까 네. 해당 과목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갖다 듣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합격하시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하여튼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직장 일을 할 때 그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행한다는 거. 네. 그렇죠.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나름대로 야간에 보통 야간에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야간에 공부할 때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 소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죠. 어차피 힘든 건 공부하신 분이 버티셔야 돼. 버티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었다가 끊어졌다가 이었다가 간헐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기 됐든 꾸준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학원을 갖다가 나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계획 잡아서 학원이 계획 잡아줬으니까 나는 거기다가 몸을 갖다가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비전문가인 평범한 분들이 관리사를 이렇게 시험을 갖다가 준비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공 과정에 있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해주시고 싶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망설이는 거는 네. 망설일 필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그런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을 하시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학원으로 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해커스에서 이게 상담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망설이면요. 망설이는 것만큼 계속 뒤로만 가고요. 재다 보면은요. 1년이 가고 2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꼭 어떤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해커스 학원에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요. 망설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정을 하면 바로 수업을 다 듣고 원하는 결과를 따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인터뷰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네. 우리 소장님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응원 한마디 짧게.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건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리부터 앉는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앉는 것부터 배워야 공부가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좋은 말씀도 주셨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고 훌륭한 소장님 되시길 했다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합격하시길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